2025년 경주 아펙 정상회의. 2025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개최지로는 경주 경상북도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일정은 2025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특히 정상회의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아펙을 통해 집중하고 있는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커넥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무역, 투자의 연결성 강화, 물리적, 제도적, 사람 간 교류 확대, 혁신, 이너베이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AI 협력,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주요 테마입니다. 번영, 프라스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식량, 인구 문제 대응, 산업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AI 협력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이 2개, 핵심 딜리버러블, 결과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시대 천년고도로서 역사 문화가 풍부한 도시이며 이번 아펙 유치 과정에서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로서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회의장 등 인프라도 집중 구축되고 있으며 예컨대 회의 전시장이나 국제미디어 센터 등이 마련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1개 아펙 회원 경제체가 참여하며 글로벌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협력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정상회의에 그치지 않고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기업인 포럼 등이 연중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약 20년 만에 다시 아펙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국가 이미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등 여러 차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최 준비와 함께 보안, 교통, 숙박 등 여러 운영 과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 지역 교통 통제 및 보안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관광이나 숙박 이용 시 정상회의 기간에는 예약이 매우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기간에는 일부 주요 도로 통제, 보안 검색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자 및 지역 주민 모두 일정, 교통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5년 경주 아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경주라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에서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키워드 아래 광범위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 외적으로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홈페이지 설명.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 1989년에 설립된 지역 경제협력체입니다. 아펙 21개 회원은 균형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해 역내 번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펙은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인력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회원들은 국경에서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역내 규제와 표준을 조율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합니다. 아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자는 공약을 건 정부 간 협력체입니다. 아펙은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며 모든 회원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아펙 더 알아보기. 임무. 아펙의 임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펙 회원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며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인간 안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목표 의식은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성과로, 합의는 가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비전. 아펙의 향후 20년 비전을 제시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20년 아펙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비전은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실현하여 모든 사람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아펙 회원들은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그리고 강력하고 균형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 동력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펙 회원 및 참여기구 1989년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991년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페루, 러시아, 베트남 옵서버 기구 아세안 태평양도서국 포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세계 속 아펙 2024년 기준 아펙은 세계 인구의 37.0%, 상품 교역량의 50.9%, GDP의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펙 21개 회원 중 하나가 아펙 회의를 주최하며 해당 연도의 아펙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장국은 정상회의,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아펙 기업인자문위원회 및 아펙 연구센터 컨소시엄의 의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는 비공식 고위관리회의로 개최연도 전년도에 개최됩니다. 아펙 회의가 열리는 한 해 동안 분야별 장관회의,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회의, 실무그룹 및 전문가 회의, 아펙 기업인 자문위원회 회의, 아펙 CEO 서밋을 비롯하여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등 200여 개 이상의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회의들은 아펙의 주요 의제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의장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펙과 대한민국 2024년 기준 국내 무역에서 아펙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76.3%, 수입 68.2%에 달하며 10대 교역 상대 중 8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대만, 호주, 홍콩 및 싱가포르가 아펙 회원입니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아펙 회원의 비중은 63.8%이며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중 아펙 회원으로 유입된 비율은 51.6%에 이릅니다. 한국과 함께 해온 아펙. 아펙을 설립하자는 아이디어는 1989년 1월 31일 호주 총리 밥 호크가 서울 연설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펙은 1989년 12개 회원 간 장관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으며 1993년 아펙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아펙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아펙 서울 선언은 아펙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은 부산에서 아펙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펙은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아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펙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그리고 강력하고 균형 잡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 동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년 만에 아펙 의장국 수임으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아펙이 가져다 줄 지역 경제적 효과. 대한민국의 기여. 대한민국은 아펙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경제 성장, 번영, 혁신을 촉진하는 대표적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아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태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2002년 아펙 국제교육협력원을 설립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 혁신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닝 및 학교 리더십 프로그램과 같은 주요 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아펙 기후센터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회원들과 기후 예측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아펙 중소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은 아펙 디지털 혁신기금을 출범하여 회원들의 디지털 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소비자 보호, 생체 인증 아이디, 글로벌 데이터 표준화 등 4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개최지는 경주, 부산, 제주, 인천, 서울. 경주 소개.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약 1000년간 신라의 수도로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경주 곳곳에는 신라시대 역사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립니다. 양동마을과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신라시대, 융성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고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예술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트렌디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의 현대적인 카페와 레스토랑, 사진관 등이 들어서 있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른 봄에 경주를 방문하면 도시 곳곳에 피어나는 벚꽃 덕분에 더욱 낭만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석굴암과 불국사는 통일신라의 황금기인 8세기 중반에 건립되어 신라의 고도로 발달한 건축 기술과 창의적인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석굴암의 조각품과 불국사의 기단, 두 개의 석탑의 웅장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은 불교 건축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7개의 국보 외에도 다수의 중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주역사지구. 경주역사지구는 신라 왕조 기원전
57년에서 서기 935년의 업적과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명소입니다. 이 지역은 특성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불교 문화의 중심지인 남산 지역, 신라 왕조의 왕궁인 월성 성곽 지역, 신라 왕조의 왕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의 무덤인 대릉원 고분 지역, 신라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황룡사 지역, 왕도의 방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산성 성곽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으로는 경주 포석정터, 남산 신선암 마의 불상, 동궁과 월지, 첨성대, 황남리 고분군, 대릉원 고분군, 황룡사지, 분황사 등이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마을로 조선시대 전통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6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형적인 양반 집성촌으로 한국 남동 지역의 오래된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양동마을 문화센터는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다양한 체험형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한국 유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학문과 자연의 조화가 뛰어나 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유학자 이연적 1491년에서 1553년 학문적 업적과 덕을 기리기 위해 1572년 선조 5년에 창건되어 이듬해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품 있는 공간 배치가 돋보이며 이연적의 여가를 위한 별채이자 서재였던 동락당은 옥산서원에서 북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경주 교촌마을. 경주 최씨 가문이 번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전통 한옥마을입니다. 최부자댁으로도 알려진 최씨 가문은 12대에 걸쳐 많은 중요 인물을 배출한 명문가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 아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으로 존경받아왔습니다. 오늘날 교촌마을에서는 경주 최씨 가문의 고택을 둘러볼 수 있으며 후손이 운영하는 식당, 요석궁에서는 정갈한 한정식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근 명소로는 계림숲, 내물왕릉, 경주향교가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이 거리에는 전통 한옥 건물에 들어선 수많은 레스토랑, 카페, 사진관, 상점이 있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낡은 건물이 남아있어 뉴트로 미학을 보여줍니다. 황리단길은 첨성대, 대릉원 등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서 경주에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월정교. 경주 교동에 위치한 월정교는 통일신라 시대 서기 676년에서 935년에 지어졌으나 조선시대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고증을 거쳐 2018년 4월 국내 최대 나무 다리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다리는 경덕왕 19년 서기 760년에 지어졌으며 월성과 남산을 연결했습니다. 현재 월정교는 밤 10시까지 개방하는 대표적인 경주 야경 명소입니다. 동궁과 월지. 통일신라 시대의 궁궐 유적으로 아름다운 연못과 주변 경관이 복원되어 당시의 정원을 일부 재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인공 연못인 월지는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신라 문무왕 14년 674년에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그 기원이 전해집니다. 낮에는 고즈넉한 정취를,
밤에는 화려한 조명을 더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경주어린이 박물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단장한 신라미술관과 신라역사관은 특히 방문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유물과 체험 프로그램,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에서 신라의 찬란한 역사를 생생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경주 동궁원. 신라 왕실의 별궁과 정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사계절 관광 체험 시설입니다. 신라 전통 궁궐 형태의 유리온실인 동국식물원은 500종 1만 2천여 본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만져볼 수 있는 곤충관, 아파와 테라리움 체험이 가능한 꽃누루미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드파크는 펭귄, 앵무새, 플라밍고 등 250종, 3,000수가 있어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사계절 체험형 화초원입니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국제문화박람회로 출범했습니다. 신라시대 세계 최고 목조 건축물인 황룡사 9층 목탑의 실물 크기 82m를 구현한 전망대인 경주타워, K 뮤지컬 기반의 더 쇼 신라하다 인피니티, 플라잉 등 상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엑스포 문화센터, 세계문화 홍보관인 살롱 헤리티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아펙 정상회의 기간 중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기업관, 한수원 테마관 등 전시관을 건립하여 대한민국과 경북의 첨단 산업과 경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